자, 5절에서는 이제 메소드 참조인데, 그래서 메소드 참조는 말 그대로 메소드를 참조해서 매개 변수의 정보 및 리턴 타입을 알아내 람다식에서 이제 불필요한 매개 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자, 이 밑에 코드 한번 보세요. 자, 람다식인데 지금 여기에 중괄호가 없다, 그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자,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된다예요. 축약이 돼도 너무 축약이 됐죠. 오히려 이게 더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메소드 참조예요. 여러분이 이 max라고 하는 메소드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max라는 메소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도큐먼트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math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java.lang math. 자, 메소드로 가서 요런 max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보게 되면 지금 스태틱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여러분이 변수를 받아서, 자, 두 개의 롱 값을 받는 거죠. 두 개의 롱 값을 받아서 얘는 이 두 개 중에 큰 거를 갖다가 리턴을 해요. A, B 중에 큰 거를 리턴을 해요. 그러면 이 max라고 하는 게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이제 람다식을 여러분이 작성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해야 맞죠.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max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선언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코드를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줄여서 요렇게 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max 같은 경우에는 math라는 클래스의 뭡니까? 정적 메소드입니까? 인스턴스 메소드입니까?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이 max는 스태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은 정적 메소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는 그럼 어떻게 참조하느냐? 지금 이 위의 경우는 정적 메소드를 참조를 한 거예요. math.max 결국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정적 메소드를 참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 인스턴스 메소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만약에 인스턴스 메소드라 그러면 이 앞에가 뭐가 와야 돼요? 객체 참조 변수가 와야 되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에가 객체가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이 페이지 가보세요. 정적 메소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참조를 하냐면 그냥 클래스 이름에다가 콜론을 두 개 붙이고 메소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는 이제 정적 메소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여러분이 객체가 와야 되죠. 객체의 참조 변수가 오든지 객체가 오든지.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가 이 객체의 인스턴스 메소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잘 이해 안 되죠. 자, 예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calculabl이라고 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지금 선언했어요. 지금 매개 변수는 몇 개? 자, 두 개를 작성했죠. 자,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펄슨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에서 액션에 이 calculable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상 메소드를 호출할 때 10하고 4를 줬어요. 그럼 여기 10, 여기 4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 리턴 값을 받아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조금 전에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더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정적 메소드 하나, 인스턴스 메소드 하나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스태틱이 붙어 있고 여기는 안 붙어 있죠. 이제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할 것 같으면 컴퓨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컴퓨터.static 메소드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 얘를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 객체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호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느냐?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부터 만들어요. 자, 그리고 자, person.action 이렇게 주고요. 이제 갈로 열고, 자, 요 자리에 메소드 참조를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 콜론 2개 스태틱 메소드.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에다가 콜론 스태틱 메소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면 이게 곧 이거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요 액션에 지정되어 있는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2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스태틱 메소드도 매개 변수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이 개수만큼 요것도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x가 율로 전달이 되고 이 y가 율로 전달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태틱 메소드가 매개 변수가 2개니까 이 2개를 각각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앞에 갈로 부분에는 여러분 x와 y를 받는다. 사실은 이렇게 람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소드 참조로 이제 작성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적 메소드일 경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 메소드를 한번 참조를 해볼 건데, 자, com 콜론 인스턴스 메소드. 이 com이 뭘까요? 바로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com이라는 변수가 참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얘가 곧 여러분이 컴퓨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참조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인스턴스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몇 개? 2개죠. 그럼 2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2개를 받고, 자, com.instance 메소드에서 2개를 이렇게 각각 받아서 이제 이렇게 람다식으로 이제 원래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줄여서 메소드 참조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더 훨씬 가독성이 좋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메소드 참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실습을 같이 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고요. 자, 섹션 5, 그 다음에 점 이그잼 01. 자, 여기다가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calculable. 자, add functional interface. 자, 더블 calc 더블 x, 더블 y. 자, 이번에는 자, 요 calculable을 이용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class person. 자, 여기는 자, public void action calculable. 더블 리절트는 calculable.calc 10,4. 아까하고 똑같죠? 자, system.out.println. 자, 결과 플러스 리절트. 자, 이까지는 아까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요 위에서 람다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요거를 카피해서 자, 갖고 오세요. 사실 이 2개도 복사해서 갖고 와도 됐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썸이라는 거는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요 자리는 다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요것도 지우고, 자,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람다식을 작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람다식을 작성을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가 calculable이라고 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선언에 맞게끔 이제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x, y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자, return 뭐 x 더하기 y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해야 맞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연산을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요 자리에 이제 외부의 클래스의 메소드를 갖다가 여기에 작성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서 컴퓨터. 자, 컴퓨터라는 것을 하나 작성을 해서 자, public static 더블 static 메소드. 자, 더블 x, 더블 y. 그리고 여기는 return x 더하기 y. 그럼 이제 요 자리에 여러분이 내가 이제 얘를 호출을 해서 이제 이 리턴 되는 값을 내가 리턴을 하고 싶다. 그럼 요 자리 뭐가 오면 됩니까? 컴퓨터 점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실행문이 하나잖아요. 그죠? 자, 요거 복사를 할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요 자리에 넣어주고 이게 실행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즉 리턴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생략 가능하다. 지금 요거 생략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생략 가능하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 x 값을 그대로 여기 전달하고 y 값을 그대로 여기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의 리턴 값을 받아서 결국 이 람다식의 리턴 값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요거를 자 메소드 참조로 바꾸게 되면 자 어차피 여기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전달만 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가 콜론 두 개 넣어주고 자 요렇게만 작성하면은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 메소드가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두 개의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전달을 해서 결국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얘가 실행된 그 결과를 리턴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게 캘크가 더블로 이제 리턴 값이 있으니까 결국 얘가 리턴하는 값을 이제 받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 calculable.calc라고 하는 바로 여기 이 실행 결과는 이 얘가 리턴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값, 즉 10과 4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얘가 리턴하는 값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이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고 이 매개 변수가 고스란히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값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 여러분이 이런 꼴이 나오면 아 메소드 참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매개 변수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해서 코딩할 필요 없다. 그냥 이 메소드의 메소드 참조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만 작성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두 개고 이게 두 개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순서상으로 x와 y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이것도 그대로 이 순서로 x, y를 넘겨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x는 여기에 y는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여러분이 매개값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메소드 참조를 못 씁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를 뭐로 바꾼다?
y 요걸 뭐로 바꾼다? x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순서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이 매개 변수 순서 그대로 여기에도 값으로 제공이 될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메소드 참조로 만들 수 있다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정적 메소드 참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인스턴스 메소드 참조를 해보자. 자, 컴퓨터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자.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컴퓨터에 보니까 인스턴스 메소드가 없죠? 자, 이거 복사해서 자, 여기 스태틱을 떼버려요. 자, 요거는 인스턴스라고 바꿔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내가 요 자리에 이거 대신에 뭐 넣을 수 있다? com.instance 메소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실행문이 하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생략 가능합니까? 자, 요거 생략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중괄료 생략 가능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똑같은 형태죠. 두 개를 받아서 그대로 순서 변경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이제 코딩이 되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메소드 참조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 com이라고 하는 자, 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 인스턴스 메소드를 참조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인스턴스 메소드가 어차피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마치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이 클래스가 오느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조 변수가 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드 참조라고 부른다. 이거 다 에러죠. 아, 얘가 저장을 안 했죠, 제가. 컴퓨터 저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장을 하면 자, 요렇게 이제 에러 없이 잘 작성이 됐어요. 자, 요거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복잡자.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메소드 참조 너무 이거 생략이 돼가지고 가독성이 더 떨어져. 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의 메소드 참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자, A와 B를 자, 매개 변수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여기 실행부를 보니까 A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참조 변수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A가 참조하는 객체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매개 값으로 뭐를 준다? B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A가 객체, 그 다음에 B가 매개 값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다음에 B를 매개값으로 제공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메소드 참조로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할 수 있다. 어? 이거 조금 전에 했던 여러분이 정적 메소드 참조하고 똑같죠? 보세요. 아까 우리 정적 메소드 참조를 이렇게 했었지. 클래스 콜론 메소드. 지금 이거하고 지금 클래스 콜론 메소드 똑같잖아. 그럼 이거 구분 어떻게 하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정적 메소드가 돼야지, 그지? 근데 얘가 인스턴스 메소드라면 컴파일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래스 다음에 원래 정적 메소드가 오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만약 이 메소드가 정적 메소드라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다음에 정적 메소드가 오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한다? 이 받은 매개 변수를 전부 다 이 메소드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정적 메소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부 다 매개값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턴스 메소드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A를 통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이제 이 B는 여러분이 이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컴파일러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 어제 그 컴패러블, 그 다음에 컴패러터, 비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한번 써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컴패러블 인터페이스에 지금 컴페어라는 메소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추상 메소드로 선언되어 있어요. 자, 두 개의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인트로 리턴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펄슨의 오더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할 때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고 여기에 이제 compare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보면 홍길동, 김길동을 여기다 값을 넣고 자, 비교를 했더니만 이제 이 리절트에는 엄수, 그 다음에 0, 양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엄수일 경우에는 A가 더 작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0이 나올 때는 둘 다 같다.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올 때는 A가 B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구형 객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컴페어의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올지 이제 그게 따라서 이제 컴페어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출력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이제 실행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자, 폴슨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 놨고 오더링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클래스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보통 정적 메소드여야 하잖아요. 그죠? 맞죠? 이게 클래스니까 이게 정적 메소드여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트링의 얘가 정적 메소드냐였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스트링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트링을 찾고 자, 메소드에 compare to ignore case. 근데 이 앞에 스태틱이 안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그러면 자, 클래스가 주어지고 나서 여기에 정적 메소드가 아니라 인스턴스 메소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오더링에 들어가는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뭐냐면 지금 comparable 이거거든요. 그럼 이 compareable의 추상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A하고 B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A가 가지고 있는 compare to ignore ca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매개값으로 뭘 제공해야 돼? B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일 경우에 그래서 A를 통해서 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값으로 B를 제공을 해주는 만약에 얘가 정적 메소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정적 메소드라면 둘 다 매개값으로 제공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니까 이 앞에 A를 통해서 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 뒤에 B를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자, 이그잼 2. 자, 여기다가, 자,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주는데, 자, compare bubble.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자, functional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줄게요. 자, int compare. 자, string A, string B. 자,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는 거죠. 자,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클래스, 역시 person. 자,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order, ordering.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comparable, comparable.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데이터를 자, 작성을 하는데, 자, 요거는 홍길동.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요거는 김길동이라고 주자.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int result는 comparable compare.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매개 값으로 받아서 그 비교 결과를 int 값으로 얻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if result가 엄수라 그러면 자, system.out.println A 플러스 on B보다 앞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else if result가 0이라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카피를 해서 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에서 자, 보다 뒤에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자리에는 여러분이 comparable로 사용 가능한 객체가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형 객체가 오면 되는데 이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펑셔널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이 자리에 뭐도 넣어도 된다? 람다식을 넣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메소드 레퍼런스 example. 자,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고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자. 자, 여기 order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여러분이 인스턴스 메소드 맞죠? 그래서 이제 person 객체부터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면 person.ordering. 자, 여기에 여러분이 람다식을 이제 작성할 건데 여러분이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A, B. 자, 화살표. 자, 그 다음에 자, 중괄호. 자, 여기서 여러분이 return A. 자, compare to ignore case. 자, B. 자, A라고 하는 이 변수는 참조 변수예요.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을 호출을 해서 이제 매개값으로 B를 제공해 준다. 여러분이 그럼 A가 무슨 타입이란 이야기죠? 스트링 타입 맞습니까?
그러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이 뭘 리턴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서 compare to ignore case라고 하는, 자, 요것도 int를 리턴을 지금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클릭해서 여러분이 보면, 자, 이 리턴 값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보니까 네거티브 인티저, 저 엄수이거나 0이거나 포지티브 인티저, 양수가 리턴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다시 지우고, 자, A가 이제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링 타입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 B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A하고 B를 비교를 하는 게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옴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A가 더 적다는 거고요. 앞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으면 이제 같다. 그 다음에 얘가 양수를 리턴하게 되면 A가 뒤에 온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줄여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리턴문이 하나 있으니까, 자, 중괄호하고 리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세미콜론하고 중괄호 생략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꼴이 뭡니까? 앞에 있는 A를 통해서 이 B를 매개값으로 해서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대신에 이제 메소드 참조로 어떻게 하느냐? A가 무슨 타입입니까? 스트링 타입이죠. 그러면 자, 요거를 자, 스트링으로 작성을 하고 콜론 2개 붙이고, 자, 요 뒤에 요거를 생략을 하면 자, 똑같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정적 메소드가 아닙니다.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통해서 얘를 호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호출할 때 매개값으로 뭘 제공해 준다? B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정적 메소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얘가 정적 메소드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인스턴스 메소드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정적 메소드냐 인스턴스 메소드냐에 따라서 이 람다식의 여러분이 작성 방법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이 나오면 이거는 정적 메소드일 수도 있고 또 인스턴스 메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람다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똑같은 결과가 다 나와요.